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 우리는 AI 비전공자를 위한 첫 번째 파트 선형대수학의 1주차 4차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차시까지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인공지능이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이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와 그 인공지능은 이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를 공부해 봤고요. 지난 차시까지는 머신러닝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그 수행, 어떤 알고리즘으로 수행이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예시와 그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서 그래서 수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수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은 그냥 제공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끌려가면서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의 이번에 수업의 목적은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인공지능으로부터 이렇게 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뭐 지배를 당한다,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뭐 직장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실 수 있다면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인공지능의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만 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물론 엄청난 많은 양의 계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 그 연산들은 간단한 그 사칙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수학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예전에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그 인공신경망, 그죠?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데, 신경망으로부터 많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 일단은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 유래를 볼 수 있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신경망을 모사한 거죠. 실제 신경망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앞에 artificial이라고 붙여서, artificial이라는 거는 인공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artificial 지능, intelligence에서 AI라고 부르고 있고, 인공신경망은 실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앞에다가 artificial이라는 걸 붙여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자로 ANN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뇌세포를 이루는 신경 전달의 한 단위인 뉴론이 있고요. 뉴론에는 덴드라이트와 소마와 엑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덴드라이트는 이 그 전 뉴론에서 오는 전기적 신호를 받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는 수학적으로는 이 받는 정보의 벡터의 형태로 X라는 X 벡터라고, 여기 M차원 벡터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M차원 벡터로 M개의 정보를 쭉 돌기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는 입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마는 이렇게 덴드라이트에서 온 정보에 그 다른 뉴런들과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뉴런하고는 0.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웨이트가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 웨이트가 W1부터 WM까지 이렇게 곱해서 간단하게 합산이 돼서 연산이 되는 이런 함수, 펑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어스 텀이 들어가서 B라는 텀이 있어서 linear combination 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곱해지고 더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할 선형 대수학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뉴런의 정보 전달 방식의 선형성이 이제 이런 우리가 공부할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딥러닝까지
연관이 돼 있고요. 엑손 부분은 이 정보가 연산된 정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는 출력 부분 Y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실제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죠. 요거를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저희 덴드라이트 부분에 X1, X2, X3 간단하게 3개라고 합시다. 정보가 3개가 있고요. 나오는 부분, 출력 부분에 Y1, Y2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좀 궁금한 것들,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체중도 저도 많이 불고 했는데 이 체중과 혈압, 그죠? 이 체중과 혈압이 궁금한 이런 여러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 식사량, 뭐 다른 뭐 입력부도 많겠죠. 이런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 식사량의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체중과 혈압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앱을 한번 만들어 본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체중과 혈압, 이 결과 파트가 수면 시간이랑 관계가 있겠죠. 네, 운동 시간도 체중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식사량도 이렇게 체중과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또리라는 사람이 6시간을 자고 운동 시간은 3시간, 하루에 3시간 운동을 하고 하루에 식사량이 2,500칼로리예요. 근데 체중은 70kg고 혈압은 110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죠. 순위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다르게 운동을 좀 덜 하지만 좀 식사량이 적어서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돼 있고 톤이라는 이 친구는 많이 자고 운동을 아예 안 하고 밥은 많이 먹습니다. 4,000kcal 먹어서 체중이 100kg, 혈압도 좀 높은 편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지난 차시에서 기억하듯이 떠올리시면 머신러닝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부와 출력부에 그죠?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 했죠? 안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뭐냐? 연산 아니면 함수 아니면 요런 가운데 요 가운데 어떻게 이 블랙박스 이 두 개의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실제 값이 나오는 정도까지 정확해지면 이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I 기반의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과 혈압을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수면 시간이랑 운동 시간, 식사량을 임의로 넣어주면 체중 혈압이 대충 나오는 그런 정확도가 있는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물음표 파트를 우리가 이제 구해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앞단에 X1, X2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식사량을 입력층이라고 하고 여기 체중과 혈압을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리의 예를 들어 볼게요. 또리가 수면 시간이 6시간,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이 3시간, 식사량이 2,500칼로리고 체중이 70, 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행렬같이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6, 3, 2,500 그죠? 그 다음에 그게 X1, X2, X3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체중과 혈압이 70, 110 그럼 이게 Y1, Y2가 되겠죠? 요 사이에 어떤 함수, 어떤 행렬이 곱해졌을 때 X라는 입력값과 이 안에 이런 블랙박스, 알고리즘이 곱해졌을 때 Y1, Y2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일행 3열 행렬이고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도 1행 2열 행렬이나 매트릭스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차원 벡터, 2차원 벡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요 가운데 있는 3x2 매트릭스예요. 이게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게 뭐냐? 예, 구하면 되죠. 일단은 아무거나 넣습니다. 3x2 매트릭스에는 엘리멘트가 6개가 있어요. 6개 엘리멘트 원소들을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저 입력값이랑 해서 추정한 출력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100이랑 180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이랑 180과 정답과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계속 바꿔갑니다. 조금씩 원소들을. 아까 말씀드린 3x2 매트릭스, 이 물음표 안에 있는 블랙박스, 이 매트릭스를 원소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정답과의 차이를 줄여가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줄여가는 작업을 최적화, 여기서는 아니면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벡터 미분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미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미분값이 0이 됐을 때 그레디언트라고 그러죠.
0이 됐을 때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까지가 리니어 알제브라가 관여가 돼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한 파트 더 배워야 될 게 벡터 미분학을 배워야 되는데 미적분학을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최적화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블랙박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면시간, 운동시간, 식사량의 빅데이터가 있으면 요걸 트레이닝을 시켜가 체중과 혈압, 요 인풋이나 아웃풋 빅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신을 이 물음표라는 머신을 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통 쉘로우 러닝이라고 그러고요. 예, 싱글 레이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요게 좀 발전된 형태. 요즘 뭐 알파고가 유명한 딥러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똑같이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입력층이 얘와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3개의 입력이 있고 출력은 2개의 출력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딥러닝은 뭐냐면 아까 한 싱글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레이어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임의의 레이어를 그냥 임의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은닉층이라고 하고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 히든 레이어 사이에 아까 이 물음표가 이제 아까 하나 있었는데 블랙박스가 이제 3개가 생겼죠. 요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간단한 이런 추정 문제는 저렇게 싱글 레이어로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은 이렇게 중간에 랜덤하게 이런 히든 레이어를 해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는 3x2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가 6개 있어요. 그 화살표 자체가 그 엘리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레이어는 2 곱하기 4 레이어 화살표 8개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는 4 곱하기 2 또 화살표 8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이 중간에 레이어가 많은 히든 레이어가 많은 시스템에서 구해야 될 블랙박스는 인공지능 요겁니다. 예, 요거를 아까와 같은 입력과 출력 값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요. 요 블랙박스를 정확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예,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수많은 좋은, 그 다음에 확실한 입력값과 출력값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요 AI 엔진이 확실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에 가깝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싱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하고 이거랑 차이는 뭐죠? 이 깊이가 좀 다르죠? 예, 보시면은 요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의 깊이가 깊죠? 예, 그래서 깊다라는 의미로 딥하다, 딥러닝.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이 깊고 이거를 데이터로서 러닝을 시킨다 해서 간단하게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이긴 한데 중간에 은닉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렇게 빌드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공지능과 선형대 수학 중에서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차시에는 인공지능과 또 다른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